거래 질서를 우리나라 중개업의 어떤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내가 공인중개사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이 RSA 과정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필요하냐? 나는 중개를 잘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좀 더 윤택하게 애들 영어 가이드 시키고 어린애가 있으면 영어 유치원도 보내게 하고 아니면 내가 좀 나이가 있다라고 하면 노년에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인중개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남아있어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공인중개업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손님이 오셔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그 손님이 진짜 살 손님이야. 운이 좋았어. 모시고 아파트 한 번 쭉 갔다가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69평 아파트 20억짜리 거래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몇천만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안내를 해도 거래를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구름에서 비가 내릴 줄은 아무도 몰라요. 이해됩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 여러분들이 다른 공인중개사와 다르게 내가 뭔가만의 장점, 다른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중개업하는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도움이 되죠? 그게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양권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업 합격하고 나서 다른 어떤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 있는 창업사관학교를 제가 보니까 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 실무를 가리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를 가리키는 전문가도 없지만 그 전문가가 공인중개사인 분도 더더욱 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직접 아파트 분양권 중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손님을 핸들링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 3년 뒤에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붙을 것인지를 주변 아파트 시세를 통해 가지고 알고 볼게 알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배워가면서 내가 직접 좋은 어떤 물건이 프리미엄이 너무 싸게 나왔어. 손님 너무 급한 물건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만들어 놔야죠. 물론 여러분 자기 계약 쌍방대리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약 직접 안 되지만 여러분 뭐 장인 장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도 잘해야 되지만 제1선의 투자자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우리 부산에는 한 7,000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상위 랭크 10% 안에 드시는 분들 중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중개만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물건이 아닌지를 알아보고 또 빠른 판단을 통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투자하고 또 중개하고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판단을 가지면 좋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권 정보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저는 아파트는 좀 나이도 있고 또 남자 또 아파트 들어가서 또 내가 소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파트 좀 하기 그렇보다 상가나 뭐 토지나 아니면 공장 이런 거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 중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공장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1번 전원주택, 2번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앞에서도 여러분이 공장이나 상가나 토지를 할 줄 알아도 그런 손님을 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은 왜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고 싶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아파트가 분양하고 아파트가 지금 올 하반기에 내년 초에 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또 입지 좋은 아파트, 또 브랜드 아파트 분양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신축 아파트는 반드시 구축 아파트가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럼 또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들어가다 살다 보면 또 구축이 되니까 또 이사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손님들한테 여러분 아파트 단지 손님 아니면 상가 손님 문자로 다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런 사이트들이 여기에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 들어가서 분양 정보 들어가면 물론 제가 강의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들어가서 분양 정보에서 위에 이런 표시 있죠. 이런 표시 눌리고 손님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릴 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손님이 우리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분양 날짜만 나오면 이런 정보를 내한테 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손님하고 내하고 유대관계를 넓히고 또 많은 또 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분양권 정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강의를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관심이 있다. 그리고 아까 3번 공인중개사도 분양권 투자를 해야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기업 공인중개사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분양권 중개 실무를 할 줄 아는 소장이 많겠어요? 할 줄 모르는 소장이 많겠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분양권 중개를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 분양권 중개는 문턱이 좀 높은, 조금 뭘 내용을 알아야 되고 중개에 대한 어떤 경험과 그리고 이 분양권 중개실 아파트 우리가 계약서 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9년 전에 제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연산동 여산차이 아파트 아십니까? 연산동 여산차이 아파트 자유공인중개사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제가 남자 소장이었어요. 거기 아파트는 1600세대인데 20개 정도 부동산 소장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 15명 이상은 전부 여자 소장님이고 제가 들어가니까 5명 정도가 남자 소장님이에요. 남자 소장님은 전부 다 쉬고 쇼핑하고 놀고 있고 여자 소장님은 베테랑이다 보니까 매일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요 분양권을 공부를 하고 현장에 들어가고 뭐 떴다란 언니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분양권에 대해서 물건을 막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소장님들한테 분양 정보를 주고 이 소장님들은 손님들한테 막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당첨되면 누구한테 전화 옵니까? 저한테요. 저는 그 처음 시작이 아파트 분양권, 부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분양권 그때는 전매 제한이 없었잖아요. 무조건 뭐 거래가 다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나갔다 하면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일단 부동산을 창업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아마 여러분 시련이 있을 겁니다. 왜? 지금은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친다고 친구들이 같은 동기들이 막 서로 힘내라 과자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죠. 현장에 가보면 어때요? 큰 거 막 도끼눈을 보고 있습니다. 경쟁자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남들이 하지 않는 기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RSA 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장 강의들, 그 다음에 토지 강의,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창업 뭐 이런 강의, 그 다음에 뭐 추첨제든 아니면 뭐 특별 공급이든 그런 거 제외하고 당첨돼가지고 내가 3년 뒤에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게 그게 뭐다? 입주권. 분양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이 같아 틀려다. 틀린 이야기지. 그러니까 입주권은 원래는 주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내라. 내야지 당연히. 재산세는 내야지. 종합부동산세는 네가 국내에 있는 공시가격, 아파트, 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가격을 다 합친 금액이 9억이 넘어가면 종부세도 내라. 12월 달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재산세 냅니까? 내가 분양권을 남편 하나 와이프 하나 갖고 있다. 재산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종부세는 안 내지. 왜? 그건 주택이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너무 사고 팔고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아파트 값이 분양권 때문에 오르다 싶어가지고 이걸 단속시키다 보니까 2018년 12월 11일부터는 또 분양권도 주택수에 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 뭐 하다가 2019년 12월까지 또 취득세를 또 들어가 보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또 양도세를 집어넣으라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지금 아파트 분양한 들어가는데 막 전화가 와요. 공인중개사 다른 소장 우리 부산 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전화를 받는다고.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제가 그때 손님하고 분양권 계약을 하는데 취득세를 갖다가 제가 1.1%란 말했는데 지금 12%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등기 치는 시점에 주택수를 체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분양권 3년 전에 취득 시점에 주택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완전히 지금 중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강의한 데서 여러분들이 설마 저런 사람이 있겠네 싶지만 현장에는 계속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분양권 취득 시점에 분양권은 증세를 내지 않잖아요. 3년 뒤에 내야 되잖아. 등기 칠 때. 근데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래 만들어 놓은 거야. 2023년 등기를 치려니까 취득세가 어떻게 12%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4주택자였던 거지. 그걸 몰랐던 거지. 나중에 지금 등기 칠 때 주택수만 보고
한 채, 두 채니까 1.1%면 내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전화 와가지고 막 손님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할게요. 일단 빌어라. 빌 수밖에 없다. 일단 지금세 내일 돈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좀 억울한 표정과 여러 가지 자기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가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양도세를 먼저 낸다 생각하고 지급세를 먼저 60일 안에 치야 되니까 넣어라. 넣고 나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든 팔아주겠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급세가 없다는 사람이 6천만 원이 없다는 사람은 어떡해? 맞잖아요. 5억짜리가 우리가 1.1%면 600만 원 내면 되는데 12% 내니까 60점 내야 되잖아. 돈이 없다는 건 큰일 나는 거지. 분양금이 이 상태에서 등기 못 치고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근데 바로 팔면 또 분양금은 66% 양도소득이 내야 되잖아. 1년 지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막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곡소리. 계약할 때는 좋지. 수수료 받을 때는 좋지. 맞습니까? 받고 나서 이게 뒤처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공인중개업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분양권을 중개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